안녕하세요. 상상개우명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무신일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독특한 무신일주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이 무신일주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품성적으로도 온화하고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듬직한 모습입니다. 그 이미지처럼 사람들과 잘 융화하고요. 남에게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요.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만 자기만의 특유의 어떤 철학성,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기본이 착한 사람. 글자의 모습을 보면 무토는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크다입니다. 토의 성격이 중간적이고 중재적이고 화합적이고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극단적이지 않다. 토 속에는 목화 토금수가 다 내재해 있으니까요.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두리뭉실한 입장, 원만하고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좋게 말하면 점잖고요, 후덕합니다. 그러나 기운이 애매한 기운이고요. 스케일이 큰 만큼 권위적이고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큰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일 수 있고요. 겉으로는 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 선민의식, 자만심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무토를 기토와 비교하자면 중간 중용을 의미하는 토이지만 무토는 아버지 같다. 기토는 어머니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아버지는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는 성분이에요.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는 대기, 공기, 환경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큰 추상적인 울타리, 이런 무토에 비해서 기토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죠. 현실 생활 속에서 생활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처럼 밀접한 쓰임새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를 알뜰살뜰 정제적이라고 하고요. 무토를 편제적이라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무토일간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런 무토의 큰 기운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지지에 있답니다. 나의 정체성. 지지로는 신금, 비로소 나는 무신. 무토의 다양한 큰 기운 중에서 나는 신금을 쓰는 사람이다. 무자와 비교한다면 무자는 무토의 큰 기운을 자수, 작은 현실, 정제에 국한해서 쓰는 사람이라면요. 무신의 신금은 나 무토 입장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역마의 글자입니다. 신금의 특징 아시죠? 뭘 시작하냐면요. 목화의 계절에 흐드러지게 펼쳐놓았던 것을 수확하고 결실을 맺고 결단을 하는 가을의 첫 글자입니다. 천간 무토 속에 있는 잡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신금으로 딱 결과를 보겠다, 결실 맺겠다 그런 뜻이지요. 신금 글자의 에너지 자체가 여러 가지 애매한 것들을 딱 결정해서 결단해서 금으로 응결시키는, 그러니까 금 자체가 돈이니까요. 결과를 추구하는 기운, 돈 욕심, 돈 추구.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오지요? 그런데 지지의 글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이 무신일주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뭐든지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이 신금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 글자일 뿐이니까요. 그러면 지장간 속에 있는 무신일주의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금 속에는요, 무토 비견, 임수 편재, 경금 식신이 있습니다. 우선 무토 비견, 나 무토의 입장에서 지지에 그 비견이 있다는 것은 뿌리를 단단히 두고 있는 모습이지요. 내 강단, 내 주체성, 내 고집, 자존심. 다음으로 임수 편재, 나는 돈을 벌겠다, 돈을 추구한다. 그리고 임수 편재를 도와주는 식신, 경금, 내 수단, 내 기술, 내 몸, 식신. 이 식신이 경금이라면 뭔가 센 거죠. 강력한 경금의 식신은 남성적입니다. 여성적이라기보다는 추진력도 있고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이 식신은 문창의 식신입니다.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경금의 식신이 편재를 도우니까 식신생재. 그러니까 일단 돈을 잘 벌겠네요. 머리 써서 하는 식신 직업, 교육, 의료, 음식, 또 유통업, 몸빵으로 돈 벌려고 하진 않겠죠? 직업적으로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추진력, 강단도 좋고 돈에 대해서 그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감각도 좋고요.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무토 비견과 돈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토극수, 비견이죠. 겁재가 아니니까 그 돈에 대한 강탈, 도둑놈 심보는 없고요. 이렇게 머리 좋은 식신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을 비견과 나누고요. 돈도 잘 쓰겠지요. 그러면 그 비견이 내 식신을 생하는 구조, 정말 돈을 잘 벌겠지요. 이 사람은 돈 버는 사람입니다. 돈 벌기 좋은 구조를 가진 사람. 실제로 이 사람의 편재, 임수의 모습을 보면 장생입니다. 심리적으로 보아도 매우 돈이 이치에 밝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 벌려고 하겠죠? 그러면 운이 돈 버는 운으로 흐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다면 편재를 추구하는 성질이 확실해진 거죠? 이 편재의 뜻은 사업성 돈뿐만 아니라 재미, 즐거움, 애인, 유흥성 다양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무신일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넓은 황야를 말 타고 다니면서 편재를 추구하는 모습? 그런 게 연상이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유흥, 예술, 맛있는 음식, 실제로 그런 걸 추구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무신일주는 재성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 지장간의 모습을 봐도 재성이 좋고 그러니까 인성이 좀 극을 당합니다. 제극인. 그리고 지장간 속마음에 관성, 인성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느라 공부줄이 짧아지거나 돈 버느라고 짧아지거나 그 졸업하거나 공부 운을 지속하는데 애로가 따른답니다. 공부 중단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 때문에 돈, 여자, 현실적 상황, 유흥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인성 그것을 이용한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졸업장 이런 거 갖고 못 산다고요. 돈 쪽으로 바로 가는 거죠. 졸업장을 못 딴다는 얘기가 아니라 졸업을 어렵게 했다, 애로가 많았다? 자격증을 못 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로 안 가고 그걸 이용해서 자격증을 맡겨놓고 나는 다른 사업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또 지장간에 나와 있지 않는 관성의 모습, 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신처럼 아주 센 일주면 관으로 나를 좀 극해줘야 되겠죠. 힘을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무신일주는 이미 병지입니다. 힘이 없어요. 무신의 입장에서 관은 인목, 묘목. 만약에 인목 편관이 없다면 식신 제살입니다. 식신의 힘을 빼는 상태, 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플 수도 있고요. 관을 거부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원국에 이렇게 인신충이 있으면은 그 인생이 그 시기에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무신일주는 직장을 다닌다면 끝까지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관이 와서 그 관을 거부하는 모습이니까. 만약에 원국에 이런 인목이 있다면 사회에 편관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식신 제살의 힘으로 버텨왔다면 중년의 무신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더 이상의 힘이 없는 거죠. 병지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병나겠어. 심리적으로 봐도 내 신금, 그 식신을 자존심이잖아요. 그거를 충국을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운에서 혹은 원국에서 내 식신이 충을 당하거나 합이 돼버리면은 내 식신의 정체성이 없어져. 소중한 식신인데. 그래서 나를 극하는 소리, 잔소리, 내 행동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간섭. 또 식신은 내 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식신을 그렇게 극하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이 오면 이 시기에 직장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무신일주가 나는 직장 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직장은 간섭도 없고 스트레스가 좀 없는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관성운을 잘 보셔야 되겠죠? 관이 오는 모습 인신충 묘신 귀문이니까요. 자, 이렇게 무신일주는 인성, 관성을 쓰는 모습이 좀 한계가 있죠. 이런 이 사람의 본성은 바로 직업성으로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이 많고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이국리, 저국리, 땅국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당연히 돌아다녀야 되겠죠. 편재를 추구하러.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요. 여행도 가고요. 신금이 역마이기도 하지만 물상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스트레스 쌓이면 사람 좋아하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아무튼 마무리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막 배우러 다녀요. 예술적인 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재성의 모습이 좋으니까 운이 신자진으로 흐른다면 확실히 사업하는 사람이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겠죠? 편제가 장생이니까 후원성이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내줄 수도 있겠습니다. 돈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토일간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구조를 이미 탑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신의 입장에서 자수는 좋은 글자죠. 식신 옆에 재성이 딱 붙어있으면 좋잖아요. 식신생재. 그런데 자수가 천간에 개수로 있다면 무계합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추구해야 돈을 법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인 돈 벌 소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은데 운이 잘 안 받쳐준다. 재성운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시작하다 마는 사람이에요.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 시작은 스케일 크게 잘하죠. 근데 마무리가 안 되면 누가 합니까? 재성의 모습이 좋으니까 부인이나 아버지가 하겠죠. 남자라면 아버지복, 처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신일주라는 정체성은 중년의 모습이니까 중년에는 발복을 하겠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병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화하고 따뜻하고 밝고 공감 능력도 좋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지요. 복도 많습니다. 똑똑한 문창 식신에다가 하늘의 부엌, 먹을 복을 가지고 있는 천주귀인이고요. 복성귀인과 압록. 그래서 또 어떤 제가 만난 무신일주는 이런 말도 해요. 자기는 아파트 청약, 당첨 이런 거 굉장히 운이 좋고 뭐 사소하게 가위바위보만 해도 자기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게요. 무신, 병지, 식신의 병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신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니까 그 운을 잘 봐서 그 내 식신이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지는 진짜 병이 날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심리적인 면에서 식신 병지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네가 예약하고 너는 음식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잖아요. 목화토금수 여러 가지 의견, 무토 상황, 의견이 분분한 상황. 그러면 이 무신일주는 그 신금이 발동합니다. 심리적으로. 딱 주목시키고 집결해서 내 신금, 식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혼자. 그래서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다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지러운 여러 가지 기운을 딱 하나로 내가 집결시켜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무신일주를 보면은 인간성도 좋고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임이나 단체에 이런 사람 하나쯤 있어도 굉장히 좋겠죠.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지장간에도 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인성으로 제극인 잔머리는 안 씁니다. 인성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감 능력이 좋다 하는 것도 인성이 약하니까 어떤 깊이 있는 촉촉한 그런 공감 능력은 아닙니다. 자기 성격대로 조용히 차근차근 나 혼자 다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여자는 되게 고란쌀에 해당이 된답니다. 여자의 스케일이 크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의 일주. 똑똑하거나 강인한 비겁일주, 식상일주. 잘 살펴보면은 배우자 자리에 인신사에 역마를 깔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성분이고 떨어져 있는 성분. 그래서 이별, 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혼하거나 혹은 어떤 험한 일을 배우자가 겪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사회적인 모양은 유지하면서 자기 일, 직업에 몰두하는 개운법을 쓰고 삽니다. 이 대명천지의 이런 이론은 구시대적이고 봉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신일주의 경우는 생활의 방편, 칼을 휘두르면서 황야를 말 타고 달리는 편지를 구하면서요. 그러기가 쉽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배우자와의 궁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요. 이런 무신일주, 여자의 입장, 식신일주죠. 거기다가 관이 절태입니다. 관의 기운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관이 공망이고 거기다 플러스 그래서 고란살이고 이런 관에 대한 특징적인 무신일주는 그렇다고 뭐 신세한탄을 하고 뭐 투덜투덜 찌질찌질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가끔 외롭긴 하지만 아이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관은 내 기운을 막는 스트레스니까. 제가 저를 반성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전문 직업군을 가진 50대 여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부들 모임이군. 저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멤버들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신세한탄 그런 거 안 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 지위에 만족하는 건강한 사람들이죠. 사회인. 자기 인생을 사는 여성들인 거죠. 제가 한 여성, 한 인간의 삶의 관점보다는 남성 위주의 학문, 그런 관점에 좀 찌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 있죠?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키팅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책상보다 더 높은 교탁에 올라서서 주위를 둘러보라고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지금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너의 현실보다 너의 긴 인생, 큰 거를 보아라. 즉 그 말은 관점을 달리하라. 그 학생들은 학업, 부모님의 기대에 찌들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부모와 세상의 관점에 자신을 맞추려는 그런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영리한 아이들은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뜹니다. 기성사회, 부모의 시각,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보는 그런 관점, 시각, 거기에서 나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경겁제, 식신상관 이런 일주, 여자 일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사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란살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물상으로 무토는 큰 산, 큰 흙이잖아요. 그 안에 금이 붙여 있습니다. 신금. 많은 가능성, 잠재력에 식신이 붙여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적으로 보면 무토는 위를 뜻합니다. 무토 속에 현침, 칼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유추하자면 이 사람은 위가 안 좋은 사람이지요. 식신이니까 손도 크고 음식도 만들어서 잘 먹고 그러겠죠. 그런데 위는 좀 까칠하고 예민해 보이죠?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위하수. 어떻게 예민하냐면요. 제가 아는 무신일주가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좋은 구경,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려고 갔겠죠? 그런데 여행 기간 내내 호텔방에 침대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장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무 의외죠. 이 사람은 맛있는 거를 여기저기 이렇게 다 사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몸도 풍만한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할 수 있고 특히 뱃살이 더 풍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위는 안 좋다. 또 관성이 세게 들어온다면 내 식신하고 충이 되잖아요. 내 식신은 몸이기도 한데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대상포진, 우울증. 그런데 반대로 금기운이 목기운을 치는 형태라면 목이 약해지잖아요. 목은 간, 담을 의미하지요. 또 이 사람은 목 자체가 공망이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겠죠? 또 원국에서 혹은 운에서 미토를 봤다. 겁재. 십성으로 봐도 나는 재성을 쓰는 사람인데 겁재를 보면 좋을 건 없겠죠. 지장간의 모습을 보면 식신 그리고 편재 다 합으로 묶였습니다. 건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토는 좀 부담스러운 글자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지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